안녕하세요. 붉은 대문 앞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한국 사회의 오랜 난제 중 하나인 고부 간의 갈등입니다. 이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과 현실적인 고민들을 대화 형태로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요즘 너무 바쁘다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매일 저녁 메뉴를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다 맞춰드리겠어요? 정말이지,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이 때로는 저를 너무 지치게 해요. 어머니의 관심은 감사하지만 가끔은 저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해요. 지연이 답답한 듯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피로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에서 아니, 애미야. 내가 너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 퇴근하고 오면 따뜻한 집밥이라도 먹여야 할 것 아니냐?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더라. 내가 잘 먹여야 우리 아들이 회사 가서도 힘내서 일하지. 엄마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 걸 왜 몰라주니? 다 너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라며 특유의 느릿하고 다정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억압적인 말투로 답했다. 그 말에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소리. 아들 밥 타령. 제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좀 직접 해 드시지. 저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는데 저녁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 게다가 아들은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 먹는 성인인데 왜 굳이 저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시려 할까? 지연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중얼거렸다. 그녀의 답답함은 쌓여만 갔다. 남편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연신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아내의 고충은 그의 관심사 바뀐 듯 했다. 여보, 그냥 어머니 말씀 좀 들어드려. 어머니가 뭘 그렇게 크게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녁 뭐 먹을지 고민이었잖아. 어머니가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리고 당신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민준의 무심하고 사려 깊지 못한 한마디에 지연은 더욱 화가 치밀었다. 나는 오빠 아내인데 오빠는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까? 내 기분은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건가? 그녀의 서운함은 극에 달했다. 오빠는 맨날 그런 식이지? 어머니가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회사 일까지 다 간섭하고 내 사생활까지 캐물으시는데 오빠는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내가 뭘 하든 오빠는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주는 그제야 TV에서 시선을 떼고 지연을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 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건강 챙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여보? 그의 말은 지연의 심장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 했다. 죄는 아니지만 이건 간섭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매일 20분, 30분씩 의미 없는 통화로 내 퇴근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친구 만나는 것까지 일일이 누구랑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내가 인형이야? 내 삶을 왜 어머니의 통제 아래 두려 하시는 거야?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지연은 결국 폭발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오빠는 진짜 이기적이야. 오빠가 내 입장이 되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어머니가 오빠한테만 전세 보증금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대주시니까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나한테 끊임없이 고마워하라고 강요하고 자신을 존경하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마음, 오빠는 평생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이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도와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너한테 뭘 강요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지난 추석 명절에 음식 안 해간 것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알아? 어머니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매정하게 뒤돌아섰다고 생각하신다고. 서운?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어머니는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심지어 제가 퇴원해서 연락드렸을 때도 몸 괜찮냐는 말보다 명절 음식을 왜 안 했냐는 말씀부터 하셨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보다 명절 음식이 더 중요한가요? 그런데도 제가 명절 음식 안 해갔다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세요? 제가 정말 죄인인가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의 서러움과 배신감이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도 너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아프다고 하니까 괜히 패댈까봐 연락 못 하신 거지. 그리고 명절 음식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하실 수 있잖아.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건데 당신이 빠지면 서운하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이 예전부터 음식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셨잖아. 기대가 크셨던 거지. 그는 애써 시어머니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 지연은 민준의 변명에 질려버렸다.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다. 오빠는 항상 어머니 편이지. 내가 뭘 하든 오빠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항상 어머니의 말씀이 먼저야. 나는 이 집에서 뭘 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못난 며느리가 돼. 어머니는 나한테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지 계속 확인하려고만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건가? 그녀는 절규하듯 외쳤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가 서운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너대로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 고부 갈등의 한가운데서 자신 또한 고통받고 있음을 드러냈다. 오빠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실 때마다 오빠가 나서서 제대로 얘기했으면 어머니도 좀 달라지셨겠지. 그런데 오빠는 항상 애매하게 둘러대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잖아. 오빠는 그냥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 아니야? 비겁하게. 지연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어머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겠어? 그는 여전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 나는 오빠 아내인데 나는 오빠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빠한테 상처받고 어머니한테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참아야 해? 오빠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거야? 나는 오빠의 보호가 필요해. 오빠가 내 편에 서주지 않으면 나는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자신이 없어. 지연의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주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도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내가 많이 부족했어.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니한테도 좀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당신한테도 더 신경 쓸게. 우리 이대로는 안 되잖아. 내가 달라질게. 정말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지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의 서러움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담고 있었다. 정말이야? 정말 나를 위해서 노력해 줄 거야?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행복해야 어머니도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우리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볼게. 민준의 진심 어린 말과 구체적인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 후 민준은 약속대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는 어머니, 지연이도 쉬어야죠. 회사 일 힘들게 하고 왔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일은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지연에게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요리해 줄게. 라며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민준의 변화에 당황하고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준의 굳은 태도에 점차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의 단호함에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물론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었다. 고부 갈등은 수십 년간 쌓여온 관계의 문제였기에 쉽게 해소될 리 없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불쑥불쑥 전화를 걸어오거나 며느리의 옷차림이나 살림에 대해 한마디씩 던지곤 했다.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잔소리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지연의 편에 서서 조율하려 노력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지연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만큼 게으르지 않아요. 라고 방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연에게 여보, 어머니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마. 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며 중간에서 현명한 완충제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듯 보였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애미가 요즘 너무 까칠해진 것 같구나. 나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렇게 서운하게 했니?
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지연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주 전화하시는 게 지연이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대요. 어머니께서 지연이를 아끼시는 마음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며느리도 며느리만의 생활이 있으니 조금만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연이도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 결혼 생활에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도 이제 성인이니 저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래, 그렇게나 힘들었더냐.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아들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라고 조용히 답했다. 민주는 내심 놀랐다.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변화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태도와 단호함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했다. 지연은 남편의 변화에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간섭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문제에 맞서준다는 생각에 큰 위안을 얻었다.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문제에 맞서주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다.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미세한 균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장 보러 나가는 길에 들러서 사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잠시 침묵하다가 어휴, 우리 애미가 웬일이냐? 걱정해줘서 고맙다. 아니야, 너도 바쁜데 뭘 사러 와. 내가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라며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짧은 통화에서 지연은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어쩌면 고부 갈등의 해답은 포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중간자의 현명한 역할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부 갈등은 뿌리 깊은 문제이며 한두 번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과 민주는 이제 함께 이 문제에 맞서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좌절하겠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붉은 대문 안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그들의 노력은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고부 갈등은 단순히 두 여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심리, 사회적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며 현명하게 중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고부 갈등은 더욱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크립트가 여러분께 고부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